제 코가 석자인 형편이라는 거네요. 본업이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디 계열사, 자회사 지원에 신경을 쓸 여력은 없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호텔 롯데하고 이제 롯데물산이 등판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죠? 여기서 소위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의 보이지 않는 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텔 롯데는 지분 99% 이상을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 롯데 계열 L투자회사, 그리고 일본 광윤사 같은 일본 롯데 자본이 보유 중인데요. 롯데물산도 최대 주주가 롯데홀딩스, 2대 주주가 호텔 롯데고요. 말하자면 한국 롯데의 자금줄인 케미칼이 본업 재편에 집중하는 사이에 자본 여력이 있는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전면에 나선 겁니다. 신동빈 회장이 그동안 이제 한일 롯데를 통합 경영하는 원롯데를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롯데건설 위기 관리 차원에서 이제 일본 쪽 자본의 영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원충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더벨스 뷰. 오늘은 롯데그룹의 자금 흐름에 나타난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를 포착해보려 합니다. 최근 롯데건설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확정지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 전체의 역학관계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 SR본부 고진영 기자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R본부 고진영입니다. 2022년이죠. 레고랜드 사태 이후 롯데건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이제 그룹 차원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롯데건설이 대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했잖아요. 네, 롯데건설이 2025년 12월 말 그리고 내년 1월 두 번에 나눠서 총 7천억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찍기로 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수천억을 확보했으니까요. 숨통이 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발행한 연구체 조건이 꽤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는데 조건이 얼마나 안 좋은 걸까요? 이번 연구체 발행 금리가 5.8% 수준인데요. 핵심은 조기 상한권, 즉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붙는 스텝업 조항에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보다 이행 강제력이 훨씬 강하게 담겨 있거든요. 이런 조건은 사실 거의 보기 힘들죠. 여기 보니까 3년 뒤 딱 2028년 12월부터 이제 금리 구조가 완전히 바뀌네요. 네, 발행 3년 내 돈을 못 갚으면 금리가 한 번에 2.5% 뜁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3년 이후부터는 매년 0.5%씩 금리가 계속 더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럼 매년 금리가 오른다고요?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금융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구조 같은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웬만하면 3년 안에 무조건 갚으라 이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 이 연구체가 3년 내 상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뢰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3년 내 어떻게든 현금 창출력을 회복하거나 자산을 유동화해서라도 갚을 수 있도록 스텝업을 세게 걸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용보강까지 했는데도 이런 조건이면 롯데로서는 자존심이 꽤 상했을 것 같아요. 명색이 대한민국 5대 그룹인데 그리고 신용보강 말인데 보통 계열사가 힘들면 모회사가 좀 도와주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롯데케미컬이 빠졌어요. 그 점이 이번 조달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2022년 10월에 롯데건설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만 해도 롯데케미칼이 870억 넘게 태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롯데케미칼이 지원 주체 아예 없습니다. 대신 빈자리를 호텔 롯데와 롯데물산이 채웠는데요. 각각 4천억 원 그리고 3천억 원 규모로 자금 보충 약정을 해서 신용을 보강해 준 거죠. 케미컬은 빠지고 호텔과 물산이 들어왔다. 그럼 이거 단순히 롯데케미컬의 자금이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그것도 있죠. 롯데케미칼 상황을 보면은 어딜 지원할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석유화학 업계가 지금 중국발 공급 과잉 이슈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구조조정하고 자산 매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최근엔 여수공장 햇셀로스 생산 설비를 롯데 정밀화학에 1270억 받고 팔기도 했죠.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자회사 현금을 끌고 온 겁니다. 제 코가 지금 석자인 상황이군요. 본업이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간다면 아무리 케미칼이라도 계열사 지원에 이제 신경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호텔 롯데하고 롯데물산이 등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소위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에 보이지 않는 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호텔 롯데는 지분 99% 이상을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 롯데 계열 L투자회사,
일본 광윤사 같은 일본 롯데 자본이 보유 중인데요. 롯데물산도 최대 주주가 롯데홀딩스, 2대 주주가 호텔 롯데고요. 말하자면 한국 롯데의 자금줄인 케미칼이 본업 재편에 집중하는 사이에 자본 여력이 있는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전면에 나선 겁니다. 신동빈 회장이 그동안 한일 롯데 통합 경영하는 원롯데를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롯데건설 위기관리 차원에서 보면 이 일본 쪽 자본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롯데건설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요. 롯데케미칼이 44.02%, 호텔 롯데가 43.3%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0.8% 차이잖아요. 주주 구성만으로는 어느 쪽 영향력이 더 크다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케미칼이 최대 주주고 신동빈 회장이 케미칼 대표이사니까 그동안 한국 롯데 쪽으로 분류했지만요. 지금도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사실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쭉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2022년 롯데건설이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 호텔 롯데가 TRS 계약까지 해줬잖아요. 롯데케미칼은 지급 보증만 했고요. 이제 TRS 계약은 이제 주가 등락에 따른 손익이나 리스크를 다 떠안겠다는 건데 이때부터 이제 이미 롯데건설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일본 롯데 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작년에 롯데건설이 프로젝트 샬롯이라는 펀드를 2조 3천억 규모로 조성해서 유동성을 보충했잖아요. 리파이낸싱 형태인데요. 이때 우순위 대여를 해준 계열사들도 일본 롯데 쪽이 주축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샬롯이라 이건 논의 얘기인데요. 롯데가 이제 샬롯에서 나온 말인가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여주인공 샤를롯테를 따서 지은 거라면서요. 샤를롯테가 일본식으로는 샤롯데라고 하는데 거기서 샤만 빼면 롯데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영어로 샬롯이거든요. 펀드 이름을 샬롯이라고 했네요. 뭐 이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일단 이제 프로젝트 샬롯 펀드의 계열사가 지원한 돈이 한 7천억 원인데 이 중 롯데케미칼은 없고 롯데정밀화학만 있어요. 롯데케미칼 자회사니까 뭐 롯데케미칼로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5천억 원을 호텔 롯데하고 롯데물산, 롯데캐피탈이 담당했거든요. 전부 일본 롯데 쪽 회사들이죠. 네, 한국 롯데 쪽으로 볼 수 있는 곳들 중에 롯데쇼핑이나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처럼 지원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자금 지원에 발을 담그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웰푸드나 칠성음료는 그룹에서 알짜 캐시카우잖아요. 지원에서 싹 빠졌습니다. 지분 관계가 없긴 한데 그래도 우회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도요. 레고랜드 이후 역학관계가 이동한 건 확실히 분명히 보입니다.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 주주인 롯데케미칼보다 지금 당장 자금줄을 잡고 있는 호텔 롯데나 롯데물산의 의중을 더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결국 위기 상황에서 누가 자금을 지원하느냐, 여기서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 롯데의 심장인 롯데케미칼이 멈칫한 와중에 롯데건설이 어려졌고 이 과정에서 일본 롯데가 이제 구원투수로 등판하니까 힘의 균형점이 약간 미묘하게 이동이 있었다는 거네요. 롯데건설이 위기를 극복하면 이제 뭐 다시 주도권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케미칼의 부활 여부가 이제 관전 포인트 같아요. 오늘 더베스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생기는 변화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